안녕하세요. M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온 나는 어느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으로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부엌이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흔한 그런 구조였다. 꽤 깨끗한 곳이지만 정작 내가 이 맨션을 선택한 이유는 물 때문이었다. 특수한 정수기라도 쓰는 것일까? 이 빌라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맛이 있었다. 시골을 떠나 서울에 와서 물갈이에 시달리고 있던 나는 정말 감사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었다. 하지만 그 빌라에서 산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매일 저녁을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너무나 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수도꼭지에 딱 달라붙어서 그 맛있는 물을 마셔댔다. 그 물은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그 무렵부터 매일 저녁 귀신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닌 귀신의 행렬이었다. 귀신들은 창문이 없는 동쪽 벽에서 나타나 내 침대가 있는 서쪽 벽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내 몸을 밟고 지나갔다. 그때마다 나는 더위에 습격당해 맛있는 그 물을 마셨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처하고도 나는 방을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그 물이 정말로 맛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조금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도 한다. 2달이 지나도록 나는 강의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맛있는 물을 마시고 있었다. 심지어 수도꼭지에 호스를 달아서 방까지 가져온 뒤 침대에서도 마셨다. 당연히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은 몸이 받아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바닥이 흥건해지도록 토해대며 맛있는 물을 마셨다. 음식을 먹어도 물과 함께 토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귀신들에게 화가 난 난 동쪽 벽을 마구 두드렸다. 주변은 신경도 쓰지 않고 괴성을 지르면서 계속 벽을 두드렸다. 그러자 벽지가 벗겨지며 붉은 것이 나타났다. 그것을 깨달은 나는 계속 벽지를 벗겼다. 그러자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마치 신사 앞에 있는 문 같은 그런 기둥이 벽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무서워진 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맛있는 물을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꼭지로 마시기에는 물이 너무 적었다. 내가 미쳤었는지 나는 방을 뛰쳐나와 계단을 뛰어올랐다. 약해진 몸으로 겨우 옥상에 도착했다. 의외로 옥상 입구는 열려 있었다. 나는 저수 탱크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저수 탱크에 잠긴 채 맛있는 물을 마음껏 먹고 싶었던 것이다. 뚜껑에는 열쇠가 걸려 있었지만 맛있는 물을 마시고 싶었던 나는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자물쇠를 부순 나는 탱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렇지만 물은 맛있지 않았다. 오히려 맛은커녕 냄새가 났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탱크 안을 살펴보고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다. 털이 깎인 채 죽은 고양이가 몇십 마리나 그 탱크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먹었던 밥과 물을 토하고 탱크에서 뛰쳐나와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 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온 집주인에게 엄청나게 혼을 나고 방벽지와 수조 탱크의 뚜껑을 변상해야만 했다.
나는 그 후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다. 지금도 수조 탱크에 고양이를 넣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봤던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 마셔야만 했던 그 물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누군가의 저주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M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온 나는 어느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으로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부엌이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흔한 그런 구조였다. 꽤 깨끗한 곳이지만 정작 내가 이 맨션을 선택한 이유는 물 때문이었다. 특수한 정수기라도 쓰는 것일까? 이 빌라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맛이 있었다. 시골을 떠나 서울에 와서 물갈이에 시달리고 있던 나는 정말 감사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었다. 하지만 그 빌라에서 산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매일 저녁을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너무나 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수도꼭지에 딱 달라붙어서 그 맛있는 물을 마셔댔다. 그 물은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그 무렵부터 매일 저녁 귀신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닌 귀신의 행렬이었다. 귀신들은 창문이 없는 동쪽 벽에서 나타나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마치 신사 앞에 있는 문 같은 그런 기둥이 벽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무서워진 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맛있는 물을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꼭지로 마시기에는 물이 너무 적었다. 내가 미쳤었는지 나는 방을 뛰쳐나와 계단을 뛰어올랐다. 약해진 몸으로 겨우 옥상에 도착했다. 의외로 옥상 입구는 열려 있었다. 나는 저수 탱크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저수 탱크에 잠긴 채 맛있는 물을 마음껏 먹고 싶었던 것이다. 내 침대가 있는 서쪽 벽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내 몸을 밟고 지나갔다. 그때마다 나는 더위에 습격당해 맛있는 그 물을 마셨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처하고도 나는 방을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그 물이 정말로 맛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조금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도 한다. 2달이 지나도록 나는 강의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맛있는 물을 마시고 있었다. 심지어 수도꼭지에 호스를 달아서 방까지 가져온 뒤 침대에서도 마셨다. 당연히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은 몸이 받아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바닥이 흥건해지도록 토해대며 맛있는 물을 마셨다. 음식을 먹어도 물과 함께 토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귀신들에게 화가 난 난 동쪽 벽을 마구 두드렸다. 주변은 신경도 쓰지 않고 괴성을 지르면서 계속 벽을 두드렸다. 그러자 벽지가 벗겨지며 붉은 것이 나타났다. 그것을 깨달은 나는 계속 벽지를 벗겼다. 그러자